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락커펠러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화되면서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불빛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희망에 들뜨게 합니다. 지난 1년간의 힘든 시간은 잊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흘러가는 불빛 뒤에는 갑자기 찾아온 슬픔으로 오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일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메트로놀스 열차 사고, 한인을 포함한 승객 4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한인 1명 등 4명의 희생자를 낸 메트로놀스 열차 탈선 사고. 사고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열차 기관사 윌리엄 록펠러가 사고 직전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기관사가 사고 당시 정신이 멍한 상태였고 비상 사태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엔 늦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조사 결과 열차의 브레이크나 선로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기관사의 과실에 의한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열차 탈선 사고로 숨진 안기숙 씨의 장례 일정이 잡혔습니다. 조문 및 연도는 오는 6일 플러싱 중앙장의사에서 열리며 장례 미사는 다음 날인 7일 우드사이드 성 세바스찬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미사 후 안 씨의 시신은 퀸즈 미들빌리지에 있는 프레시 폰드 화장터에서 화장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밝혀진 사고 원인이 우리를 더 허탈하게 합니다. 반수면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 그로 인해 졸지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가족들,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 34살로 아름다운 삶을 마감한 한인 간호사까지 명복을 빈다는 말이 가벼워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맨해튼 성 패트릭 성당 앞에서는 인권센터 등 뉴욕의 이민단체들이 이민개혁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과연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덧 쌀쌀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 맨해튼 성 패트릭 성당 앞. 크리스마스가 20여일 정도 남았지만 때이른 크리스마스 노래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다른 한 손에는 조속한 이민법을 촉구한다는 피켓을 들은 이들은 링컨센터 등이 포함된 뉴욕 이민자 연맹 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6개월째 표류 중인 이민개혁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라데이 시즌이 됐는데도 가족이 추방되어서 할라데이 식탁에 추방된 가족의 빈자리를 쳐다보며 울부짖는 그런 수많은 이민자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하원에서는 조속히 이민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저희 민권센터와 이민자단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민개혁 법안이 꼭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 법안은 현재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연방 하원에서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 이에 여러 이민단체들은 2013년도 회계 연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 연방 상원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며 하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What do we want? Immigration reform! When do we want it? Now! What do we want? Immigration reform! When do we want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최근 뉴욕 플로싱 지역에서는 현금이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로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와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고가품을 노린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와 피터구 뉴욕 시의원은 강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담은 포스터와 엽서를 제작해 프러싱 일대에서 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So it's a very important thing to get the word out to educate the community about how to safeguard your valuables and to be safe when you're out there shopping. 백구경찰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마트폰 절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낯선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면 안 되며 시간을 물어볼 때도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쇼핑을 할 경우에도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말고 대신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귀중품이든 쇼핑백을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피터구 시의원은 프러싱 일대에서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거나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 주저없이 9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던 브루클린의 우길승천기 대형 벽화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등 한인 사회의 거센 철거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초 재개발 중인 브루클린 부시윅 지역 벽면에 등장해 한인 사회 공분을 일으켰던 우길승천기 대형 벽화. 이후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등 한인 사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끝에 결국 지난주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벽화를 주도한 지역 예술가 단체 부시윅 콜렉티브는 아티스트가 벽화를 그릴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벽화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벽화 철거를 위해 그동안 뉴욕시 의원과 부시윅 콜렉티브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던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전 세계가 우길승천기 문제를 인류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길 바랬습니다. 그거를 그냥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그 깃발 아래서 그 피해당한 많은 사람과 죽어간 모든 사람과 또 이런 모든 국가들한테 이거는 전혀 예의가 아니고 이거는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주 첫 번째 줄에 사과를 한다. 그런 편지가 왔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솔러스가 그렸던 문제의 벽화 위에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지네드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벽화를 작업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완전히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연방법원이 대한항공 미주요금 담합에 대한 배상안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 가격 담합에 대한 집단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2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의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최종 심리에서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액수는 신청자의 숫자와 실제 지불한 항공 요금에 비례해 결정될 예정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내년 중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2011년 현금 1,100만 달러,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해 법원 승인까지 받은 바 있어 두 항공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집단 소송은 이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월 보험료가 부담이 될까 오바마 케어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인의 약 80%는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월 보험료가 최소 $1에서 최대 $200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한인 무보험자 10명 가운데 7, 8명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건강보건국의 한국어 건보 가입 안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50가구의 한인들이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70에서 80% 이상이 매달 가계소득과
등급과 가입 보험의 등급에 따라 각종 정부 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 13만 9,300여 명 가운데 25.5%인 약 3만 5,200여 명이 무보험자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방 빈곤선 138%에서 400%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이들의 월 보험료는 최소 1달러에서 최고 2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인 가족 기준 연 가계소득이 약 3만 5천 달러 수준일 경우 프리미엄 등급을 선택해도 본인 부담 보험료는 1인당 매월 4, 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기존 병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KCS 관계자는 오바마 케어는 한인 무보험자 상당수가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의 단속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강도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구걸 행위를 집중 단속해 비난을 샀습니다. 뉴욕포스트 어제 날짜 보도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지난달 11일에서 24일까지 전철에서 구걸 행위를 집중 단속해 71명을 체포하고 37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구걸 행위로 43센트를 받은 사람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걸이 승객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때론 공격적이기 때문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철의 강도와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 구걸 행위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도 전철 안 소매치기가 먼저 단속 대상이 돼야 하고 노숙자 단속은 마지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걸 행위 단속으로 다른 범죄 예방에 소홀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구걸 행위는 지상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전철에서는 불법입니다. 뉴욕시 홈리스국에 따르면 전철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는 지난 한 해 13%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철역이나 전철에서 구걸 행위와 마약 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400건이 넘으며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SAT를 준비하는 학생 많은데요. 앞으로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SAT 시험 출제 방식이 바뀌면서 사고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학생이나 관계자들이 개정 SAT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도 1년 더 연기했습니다. 시험 주관처인 칼리지 보드는 개정된 SAT를 한 해 연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정 시험 도입에 따른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칼리지 보드는 응시생들에게는 개정 SAT 시험의 기초에 먼저 PSAT 시험을 치러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고등교육 관계자들에게는 개정 시험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가을에는 PSAT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 본격적인 SAT 개정 시험은 2016년 봄부터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SAT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 출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또 그간 논란이 많았던 장문 시험도 분석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한편 당초 개정 SAT 시행에 앞서 이번 겨울 개정 시험 표본을 공개하겠다던 데이빗 콜맨 칼리지 보드 회장은 이날 대신 전자우편으로 시행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했습니다. 이를 놓고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불경죄였느냐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숙청이라는 견해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장성택의 측근들을 모조리 숙청했는가 하면은 일부는 공개 처형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권력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을 놓고 국내 언론을 비롯해서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한 20일 전에 장성택의 신변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쭉 추적을 해왔는데 엊그저께 그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다가 긴급 보고를 함으로써 알려지게 됐습니다. 내용은요, 20일 전에 장성택의 최측근 두 사람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전후해서 장성택이 가택 연금 상태다 또는 뭐 안가에 지금 연금된 상태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신변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처형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또 구속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장성택의 조카라든지 이런 그 친인척들과 또 장성택의 사람들로 분류됐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거 숙청당하고 있다. 외국에 대사로 나간 사람들은 강제 송환당하고 있고, 그리고 당 군부 쪽에 한 5, 60명 가까운 그 고위급 인사, 근데 한 20여 명의 장성들, 군 장성들이죠. 이런 사람들, 당 간부들 중에 한 3, 40명,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숙청 당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대개 국정원이 어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 국회 정보위에 긴급 보고한 내용은 대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김경희, 그러니까 장성택의 부인이죠. 그리고 김정일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한테는 고모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김경희가 장성택의 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방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희가 건강이 그동안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권력의 추가 김경희 장성택에서부터 그 김정은한테로 넘어갔고 그리고 김정은의 26살 난 여동생이 있습니다. 김여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여정이 이번에 장성택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확실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요. 되게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정하는 수준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런 정도의 내용이 오늘 시점까지 장성택 실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또 정보기관에서 국회에다가 보고한 그런 내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력 서열의 2인자라고 하는 장성택이 실각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많습니다. 실각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그 또 다른 측근인 최용해와의 권력 투쟁에서 장성택이 밀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견은 좀 소수인 것 같고요. 김정은에 의해서 축청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김정은이 굳이 이제 장성택이라는 후견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 불과 2년에 지나지 않지만 김정은도 나름대로 10대 후반부터 김정일 아버지한테서 이 통치 후계 수업을 쭉 받아왔고 그리고 성격이 상당히 잔인하고 또 적극적이라서 이미 30살 가까이 된 사람이니까 장성택의 후견을 계속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성택의 숙청은 김정은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장성택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동안 김정은 주변에 상당수가 포진돼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이번에 그 한꺼번에 다 숙청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지 않으면 살기라고 김정은한테 숙청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쿠데타라도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북한의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로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조직적 반발은 못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서는 뭐 이를테면은 그 장성택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가 좀 너무 오만불손한 것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과 같이 현장 시찰을 하는데 동행했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사진이 보인다거나 또는 왜 그 무슨 회의나 대회 같은 거 할 때 김정은 옆에 앉아서 좀 삐딱하게 좀 앉아서 좀 건방지게 뭐 있었다거나 또는 뭐 김정은과 같이 있다가 혼자서 무슨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그동안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에 익숙해 있었던 이 북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이 오만한 행동이라고 아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들 속에 후견인으로서의 장성택이 상당한 자신감과 또 이 권력 남용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김정은이 장성택은 고모부니까 차마 직접 처형하지 못해서 장성택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부패 혐의를 걸어서 또 반당 혐의를 걸어서 처형함으로써 일벌백계의 어떤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그동안 제기된 분석들입니다. 네, 장성택의 실각에 대해서 북한의 붕괴가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변화가 예고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장성택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몇 번 다녀간 적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또 군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고 경공업 쪽의 사업도 한 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건파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숙청됨으로써 남북 관계는 훨씬 더 좀 긴장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뭐 이런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성택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숙청당하게 될 위기에 몰릴 때 뭐 궁지에 몰린 쥐가 사자를 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쿠데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는 있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1인 지배 체제로 수십 년 동안 길들여온 사회고 이미 김정은 1인 지배 체제가 2년 넘게 작동이 됐기 때문에 산발적인 반발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선 집단적인 또 조직적인 이런 쿠데타와 같은 행동은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보다도 북한 사회가 지금 조용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미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고 장성택을 숙청해도 북한 사회가 크게 동요하지 않을 정도로 권력 기반이 안정화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 남북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겠지만 북한 사회가 이것 때문에 뭐 곧바로 흔들리거나 뭐 붕괴로 치닫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북한은 워낙 럭비군 같은 곳이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고성호 박사와 북한의 장성택 실각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안개 속 같기 때문에 이번 장성택의 실각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경죄냐 아니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것이냐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권력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이기 때문에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들의 물품 구입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리에 상점들이 사라지고 백화점도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면 지나친 전망일까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신세대 소비계층, 젊은 층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매장을 돌며 쇼핑하고 고객이 알아서 상품을 고르는 행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뉴스도 온라인으로 자동차 구입까지 온라인, 결혼 예물도 직접 매장에 가지 않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온라인 업계들이 폭탄 세일을 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 먼데이가 소비층의 지갑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제의 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이면서 연말 분위기가 다소 들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매장 매출은 줄고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세가 부과되면 뉴욕주는 약 230억 달러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연말입니다. KBS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